안녕하세요. 저는 이현무 의사입니다.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노년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며 특히 발기부전과 같은 남성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에 의존하다가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거나 장기 복용의 불안감으로 상담을 오시곤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발기력 약물 부작용 걱정 끝 자연 대체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건강 삶의 질 자신감과도 깊이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이나 발기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발기라는 것은 음경에 충분한 혈액이 빠르게 몰리면서 유지되는 현상인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 결과 발기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은 종종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40대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 수치는 매년 1% 정도씩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기능뿐만 아니라 근육, 뼈, 정신적 활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기능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억제됩니다. 또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야간 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발기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 과음 역시 신경과 호르몬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운동 부족, 과체중, 복부 비만도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결국 발기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 건강, 호르몬, 생활 습관, 정신적 요인이 서로 얽혀 만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원인들을 이해하고 개선하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약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상당수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 그냥 약 하나 주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시중에 널리 알려진 PDE2 억제제 계열 약물들, 예를 들어 비아라, 시아스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늘려주어 발기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고 많은 남성들이 즉시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약들이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혈관 건강이나 호르몬 불균형, 생활 습관 같은 뿌리 원인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중단하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것이 두통, 안면, 홍조,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입니다. 환자분 중 한 분은 약을 복용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대화하기조차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런 약을 잘못 복용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약 중 일부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계열 렐르를 복용 중인 환자는 발기부전 약을 절대 함께 쓰면 안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에서 구입해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의 불안감도 큽니다. 이걸 계속 먹어도 되나? 혹시 나중에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68세 환자분은 몇 년 동안 약을 사용하다가 위장장애가 심해져 결국 중단했는데 약을 끊고 나니 오히려 더 자신감을 잃고 부부관계도 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의존성 문제도 있습니다. 나는 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실제로 몸 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립니다. 즉,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을 억누르게 되는 거죠. 약물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추천되는 다른 방법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 음경 보조기구 같은 경우 순간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오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호르몬 보충 치료 역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려줄 수는 있으나 간이나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전문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약물이나 기계적인 보조는 임시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뿌리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빠른 효과만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하며 생활 습관을 바꿀 때 비로소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 해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신 분들 중 상당수가 몇 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5회, 하루 30분 정도 실천하면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점점 개선됩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스쿼트, 런지, 가벼운 아령 운동은 하체 근육과 골반저 근육을 강화해 발기력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남성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고지방, 고당분 식단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립니다. 대신에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탁월합니다. 또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과 견과류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시면 좋습니다. 술은 가급적 줄이시고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 수축을 일으켜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남성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또 내장지방은 혈관을 막아 혈류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체중을 오리에 퍼오입, 10mg만 줄여도 발기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깊은 수면은 밤 동안 여러 차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발기, 즉 야간 발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과정이 꾸준히 일어나야 음경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루 9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명상, 호흡법, 가벼운 요가 같은 방법은 긴장을 완화하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자신감 회복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부전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힘들어하는 부분은 심리적 위축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는 생각 때문에 시도조차 꺼리게 되고 부부관계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다시 자신감을 얻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함께 노력하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운동하거나 식습관을 바꾼 경우 혼자 노력한 경우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6번째, 혈관과 신경을 살리는 생활 루틴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골반 혈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는 피하시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느슨한 옷차림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적인 자연 치료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에르기닌, 코엔자임 Q회용 같은 영양소는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부 허브, 마카, 트리비러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 건강에 쓰여왔습니다. 물론 이런 보조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생활 습관 개선과 병행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연 대체법은 운동, 식습관, 체중 관리, 수면 처리와 스트레스 조절, 부부 소통, 생활 루틴 관리, 보조적 영양소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방법들은 단순히 발기력만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 전반적인 노후 건강, 삶의 질 향상까지 함께 가져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나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하는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70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오랫동안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고 발기부전 때문에 부부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에만 의존하셨지만 두통과 얼굴, 홍조 때문에 중단하셨습니다. 제가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드렸고 김 선생님은 하루 30분 걷기와 체중 감량에 집중하셨습니다. 석 달 만에 6kg을 감량했고 혈압도 안정되면서 자연스러운 발기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분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 선생님입니다. 은퇴 후 활동이 줄고 체중이 늘면서 발기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특히 우울감이 심했는데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 의욕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운동과 더불어 명상, 호흡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으셨습니다. 5개월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기능뿐만 아니라 활력이 돌아오고 가족들과도 더 즐겁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72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흡연을 해오셨고 그 때문에 혈관 건강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발기부전이 심해 약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죠. 금연을 강력히 권유드렸고 가족의 도움으로 결국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셨는데 4개월 정도 지나자 놀랍게도 자연 발기 빈도가 늘어나면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8세 정 선생님입니다. 정 선생님은 사업 실패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며 성기능 저하를 겪고 계셨습니다. 약은 잠시 효과만 줄 뿐 근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면 환경 개선,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저녁 늦게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2달은 힘들었지만 점차 숙면이 가능해지면서 기운이 돌아왔고 발기력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니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네 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생활 습관 개선과 자기 관리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기능 회복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자신감, 가족 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 대체법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과 자연적 대체법은 단순히 발기력 회복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가치는 전인적 효과, 즉 몸과 마음,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발기부전은 종종 혈관 건강의 적신호라고 불립니다. 즉, 발기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곧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운동과 식습관 교정으로 발기력이 회복된 환자분들은 동시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의 개선을 넘어 노후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효과입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 회복입니다. 운동과 수면 개선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분비되면 성기능뿐만 아니라 근육량 유지, 골밀도 강화, 집중력 향상, 기분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졌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물로는 얻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셋째, 정신적 활력과 자신감입니다. 발기부전은 많은 남성분들에게 자신감 상실이라는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스스로 회복했다는 경험은 강력한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 라는 확신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로 우울증 증상이 호전되고 활력이 돌아오면서 사회활동이나 취미생활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넷째,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회복입니다. 많은 부부가 성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소통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발기부전 문제로 관계가 멀어졌던 부부가 자연치유 과정을 함께 실천하면서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식습관을 함께 바꾸고 같이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정서적 안정감이 커지고 가정 분위기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다섯째, 삶의 전반적인 질 향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은 성기능 회복뿐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몸의 활력이 돌아오면 여행, 사회활동, 손주 돌보기 같은 일상도 훨씬 즐겁게 느껴집니다. 성건강은 결코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연적 대체법은 발기력 회복이라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호르몬, 정신적 활력, 가족관계, 노후 삶의 질까지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시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가능하다면 20,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식사는 채소, 생선, 통곡물, 견과류 위주로 구성하고 기름지고 단 음식은 줄이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과식하지 말고 산책을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1.5내 2리터 충분히 섭취하시고 술과 담배는 반드시 줄이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밤에는 수면 위생을 지켜주세요.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호르몬 분비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소통 시간을 매일 10분이라도 가지세요.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발기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충분히 회복 가능한 건강 신호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삶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로 많은 분들이 함께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